국회가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와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유류세를 최대 55%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과학 방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 사태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는데 이준석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지역 경선 투표를 앞두고 오늘부터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한 당내 상황과 경찰국 신설 등 이슈를 짚어보고 대구 북구울 지역구의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국회가 원구성 이후 첫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민재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유류세는 내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높이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다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통과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탄력세율을 포함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55%까지,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최대 148원이 추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본회의에선 고물가 상황 속에서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는데요.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려운 현실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경제특위가 구성된 지 2주 만에 국민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등 다른 중요 민생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도 잇따라 개최가 됐습니다. 먼저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국회 정보위가 오늘 비공개로 21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동향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견해가 엇갈렸는데요.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발 관련 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승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정보위 속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다른 업무 보고를 하던 중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다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정보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엔 외교적 사안이 아닌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민지 기자,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모레 한국을 방문해서 김진표 의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모레 국회에서 약 50분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질서 공급망 재편과 낸시 펠로시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신장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양자 회담이 끝나는 대로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언론 발표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과 성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본회의와 상임위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여야는 과학방역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여전히 비어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기간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한 복지위의 업무 보고에선 방역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 방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정부의 과학 방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위기 관리를 한다 하면서도 그대로 그때 유지했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뭐가 과학적 위기 관리인지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 방역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은 네이밍은 과학 방역이래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방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인원이나 시간 제한은 이번에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이것을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이게 되겠어요, 얘기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예산에 관한 일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장관 임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야는 또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는데 다만 여당은 적극적인 대국민 설명을, 야당은 신뢰 회복을 해결책으로 꼽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복지위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냐고 물었고 백 청장은 치명률 등이 높아지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가동됐지만 곳곳에선 연일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 여야가 검증 공방을 벌였고 여가부 폐지라는 당면 현안이 놓인 여가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첫 전체 회의.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자리였지만 곧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공방으로 여야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논문 표절 등 논란에 대한 해명과 청문 과정 없이 임명된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속한 교육위 차원의 인사검증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7월 5일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박순애 장관의 동문서답식 해명, 질문의 본질을 왜곡한 해명을 넘어 거짓말에 거짓말만 반복되면서 정말 지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자리라며 박 장관이 임명된 만큼 이제는 교육위가 현안에 집중할 시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장관이 자기가 고의로 회피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인사검증 요구는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기습 발표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같은 시간 여가위 전체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 관련 현안을 짚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당이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여가위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에 대한 상임위 보고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 권리를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규탄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지시하는 등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아직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여가부의 첫 국회 업무 보고 자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공방으로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친이준석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첫 당대표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중 앞에 나서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의원총회 하루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지금 총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최고위에 불참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쇼라고 반발하며 비대위 전환에 반발했고, 이준석 대표도 SNS에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집될 전망인데, 유권에서 권한이 있는 상임 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전국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위에서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 외에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수정해 비대위 임명 권한 논란을 피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부터 오는 28일 전당대회에 지역 경선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대표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의 어대명 흐름 속에 97그룹 박용진, 박훈식 의원이 흐름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방선거, 대선 책임론과 온라인 당원 플랫폼 제안을 비판하며 협공을 펼치고 있지만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에는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리고 당신과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의 단일화 방안이라면 뭐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그냥 수치를 더하는 방식의 단일화로 실제로 지금 전체의 어대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넘을 수 있는 건지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네. 두 후보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민생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강원 토론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TV 토론회에서 민심과 당심 잡기 경쟁을 펼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모레 발의합니다.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특위 양향자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 부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의 출범으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보반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금융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2030 부상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베트남의 지지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 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한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제안한 욕 플랫폼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네. 이 당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고 가장 항의 문자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집계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당에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자폭탄 대신에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건데 이 곧장 당권 주자들의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권장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강훈식 의원은 항의 숫자를 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계속 구설에 오르자 재밌자고 얘기한 걸 침소봉대한다. 이 점잖은 언어를 많이 쓰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강원 민방 주관으로 당권 주자 첫 TV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예. 이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두고 97그룹의 견제와 지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컷오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단일화 이슈 아닙니까? 비명계, 그러니까 박용진 또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 비명계 구도로 이 단일화 논의가 이어져 왔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컷오프 이후에 97그룹 간 그 단일화 논의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박용진 후보는 3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자고 제안했었는데요. 이날을 넘겨 전당대회 본서 첫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날을 넘겨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7그룹 간 단일화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반명 단일화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힌 건데요. 또 박 의원을 향해서 예비 경선 때도 줄곧 단일화만 얘기했다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반명 단일화 말고 다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10일 안에 1강 체제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네. 사실상 내일은 어렵겠지만 견고한 이재명 1강 체제를 깨기 위해서라도 이 본투표 이후에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단일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비대위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전국위 개최안을 의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문자 파동 이후에 권성동 원톱 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네. 주말 새 최고위원들의 이런 이 줄사퇴 선언,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비대위는 당헌 96조에 따라서 당대표 권리나 이 최고위원 기능 상실 때 꾸릴 수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를 권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고위 기능 상실만이 유일한 비대위 구성의 요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 비대위 구성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상임위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가능성에 대해 유권 해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혹은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당대표 아니면 이 대표 대행만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직무대행까지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당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먼저 비대위 성격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에 조혜진,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 대표 복귀까지 한시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하는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윤핵관을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그러니까 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인용까지 이끌어낸다면 당 내용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이 지도부 총사퇴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잠재우냐가 또 비대위 출범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여부도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권성동 대행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서 의원이 개최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 이슈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입니다.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는 권력 투쟁의 상징입니다. 최근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혼란과 당권 경쟁이 시작된 국민의힘 상황이 이런 권력 투쟁 양상과 비슷해서일까요? 징계 결정 이후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내 상황을 비판하면서 반지의 제왕 속 절대 반지를 소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부분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 4명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제적 인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 정족수를 채운 건데요. 이 문제는 참석한 4명 가운데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의원도 조수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던 겁니다. 다만 조수진 의원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배현진, 윤영석 의원은 아직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의 참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고위원 사퇴를 육성으로 발표했던 배현진 의원을 직접 겨냥해서 반지의 제왕에도 언대들가 나온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최고위 회의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죽지 않는 혹은 되살아난 시체란 의미의 언데드에 비유를 한 건데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이 계속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내에선 향후 비대위 체제 전환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이 대표 복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혜진 의원 등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 대표 복귀를 막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가 내년 1월 9일 날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고 축출하는 쪽으로 되면은 그건 이 대표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의총에서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표 복귀를 막지 않는 쪽으로 비대위가 가면은 굳이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는 거죠. 네, 한편 오늘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배현진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최고위에 참석을 했을 뿐이라면서 위장 사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자 유출 파문 이후 지도체제 전환까지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당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의 최종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1일 1 실언입니다. 지난주 예비 경선을 치른 민주당이 오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을 열고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에 들어가면서 본경선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대명으로 불리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최근 잇따른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어서 정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30일엔 당의 의원들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누구, 이달의 땡땡땡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자 이 의원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 발언은 실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는데도 자신의 발언 앞뒤를 잘라서 보도해서 논란을 만들어냈고 욕 플랫폼은 재밌자고 한 얘기를 침소봉대하고 취지를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내 쓴소리맨을 자처하는 조응천 의원은 이 의원이 1일 1 실언을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1일 1 실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이걸 상대방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하면 거두절미하고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변명해요. 일단 얘기해놓고 또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욕하는 거라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욕하게 하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수기를 거치지 않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건 이건 중우정치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실언을 해놓고도 매번 취지를 왜곡한다고 변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정치인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군중 심리에 따라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소장표로 분류가 되는 이상민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의 욕 플랫폼을 언급하면서 매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고 이용하려는 얄팍한 형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층 발언과 관련해서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건 사실이라면서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국회 입성하고 전당대회에 나선 지금까지 이래저래 관심도 논란도 많은 이재명 의원. 1일 1 실언이란 당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출발선에 선 당권 경쟁에서 과연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모두 당내 상황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권 주자 첫 TV 토론회가 열리면서 전당대회를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화상으로 연결해서 당내 현안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찰국 출범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의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행안부는 앞으로 법률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지금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 자문위가 이게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회의록도 하나도 없고 결과 보고서조차도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아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자질 검증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경찰 수장이라면 직을 걸고 이거를 저지를 해야 될 판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경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에 대해 대기 발령한다든지 참석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다든지 이게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이런 행위가 과연 경찰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법률 검토 후에는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밀실에서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국회가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 정말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참 복잡해 보이죠. 당 지도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당내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이나 민생 현안 논의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차질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 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당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 비상 상황이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권력의 공백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 상황이 엄중합니다. 경제 위기에다가 민생 현안도 아주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뒷전에다가 두고 권력 암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당대표도 찍어내고 문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직무대행도 찍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태가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양두구육이라는 이게 험한 말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던 그러니까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정책도 그냥 쭉 던져놓고 지금 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 이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 스타일과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진짜 너무 깜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시작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지역별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준비나 계획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이제 흥행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잡음이 나오고 새어 나오고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론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가 온 국민의 민주주의 축제인 것처럼 전당대회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리더를 뽑고 그 당의 규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정하는 그런 민주당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잘 치러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이 사실 안전적으로 잡음 없이 아주 순조롭게 전당대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연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최근 당내 상황부터 지역 현안들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구성 마무리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권성동 대행과 윤 대통령 사이에 오간 문자 유출로 당 안팎에 여러 혼란이 있었고요. 주말 동안 최고위원들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결국 비대위 전환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제 선수별 간담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앞으로 좀 이 당내 혼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 초선 성명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당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좀 빨리 좀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의 어떤 기간이나 역할, 성격을 놓고도 의견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친윤계가 맡아야 되냐, 비윤계가 맡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그 절차나 과정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하게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친윤, 비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당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오늘도 저희 초선 몇 명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빨리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고 또 그 비대위 체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게 구성되는 그런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더라도 이게 장시간 이게 끄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지도부가 선출되는 그런 시기를 최대한 좀 단축시키는 그런 또 효율적인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행안부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께서 이 내부 반발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아마 이상민 장관의 발언 하나 때문에 특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판을 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행안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가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여야 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또 법제처의 또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관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그 당의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경찰의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은 경찰들 정말 13만 명의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조직은 또 이게 무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직이고 군과 경찰은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자기 맡은 지역을 임의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서장들이 상부의 그런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아니고 지금 4월달에 통과된 검찰청법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9월부터는 검찰 수사의 그 개시뿐만 아니고 종결권까지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고 또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정보 수집 기능 같은 경우에도 과거는 경찰 또 국정원 등에서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도 대테러 방첩을 제외하고는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경찰의 기능과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견제 수단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 경찰국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그런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이 군대 내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군대 내에서 가능해지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통계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군 내 도박 적발 건수가 무려 한 1,500건이 넘고 그 액수만 하더라도 600억이 넘는 그런 600억 원이요? 예,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것은 2019년부터 그 군 내에 그 휴대폰 반입이 허용이 됐는데 네.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무려 10배 정도 이게 지금 도박 건수가 증가했군요. 도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건 뭐냐? 이 인터넷 또 휴대폰을 그 이용한 도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청년층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청소년들의 그 도박 관련 실태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은 건수 자체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2020년도에는 한 2배 정도로 늘어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와 비교해 봐도 한 40% 이상 증가하는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는 청소년들의 그 건수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군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서부터 이어지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문제네요. 이것을 좀 오히려 보면 군대에서 집합 생활을 하는 동안 좀 더 철저한 그 도박 예방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군대 도박도 좀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제대 후에 기존에 좀 도박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접근했던 그런 청소년들조차도 또 새롭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전반기에 이어서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재인 소속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웹툰 산업이 지난해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할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불법 공유가 참 많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이 K 콘텐츠 중에서 K 커리처 중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불법 도용으로 인해서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손실 금액 추정치입니다만 한 5천억 정도. 실제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가 이게 불법으로 좀 새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 의욕을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와해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박하게 그런 그 웹툰 작가들이라든지 웹 소설 작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 불법 도용하는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용자들,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범죄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웹툰 불법 도용 사이트 밤토끼라고 있었는데 네. 그것만 이렇게 예를 들더라도 운영자 회사의 그 소재지는 저쪽에 중앙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 ISP 업체는 불가리아. 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하는 거기는 또 업체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 우크라이나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또 이제 돈을 회수하는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또 압력하고 있고 다 분야가 나눠져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차단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그냥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참 이게 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뭐 행정부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뭐 지역구 현안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구에 최근에 반가운 시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강북 지역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구수산 도서관도 재개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지역구가 이제 대구에서는 좀 외곽 금호강 건너 칠곡군에 이제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사실 금호강이 이게 도심을 이렇게 가로지르다 보니까 좀 도심하고는 이렇게 좀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 사는 주민 수만 하더라도 25만이 넘는데 그 25만 인구에 걸맞는 문화 시설이 좀 이게 부족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 젊은 세대 30대, 40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아동들, 유아들이 많이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서관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이 공공형 물놀이 시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는 좀 소규모지만 그 가압장으로 사용하다 이게 용도가 폐기된 그런 놀리고 있던 그런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조그맣한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좀 아파트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그 학부모들 또 어르신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놀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이었는데 거기를 좀 제가 이제 특별 교부실 이런 것들 좀 가져와서 특히 이제 유아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 열람실이라든지 또 요즘 또 유튜브에 이렇게 직접 이게 그 편집해서 방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방송 편집 시설이라든지 또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방 이런 현대 트렌드에 맞는 쪽으로 좀 도서관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했더니 굉장히 좀 그 학부모들 아동들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최근에 또 상을 하나 수상하셨네요. 얼마 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난해 그 뮤지컬 독립장르 인정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상에 대한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뮤지컬 뭐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보실 텐데요. K 콘텐츠 중에서도 뮤지컬 산업 매출액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억도 제일 안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직전에 거의 4천억 규모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예년의 매출의 규모를 좀 찾아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대구가 2007년도부터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국제적인 뮤지컬 행사를 공을 들여서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작 뮤지컬의 또 제작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가 대구인데 제가 마침 또 행정부시장을 2015년도부터 하면서 계속 그런 대구 뮤지컬 축제에 좀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법률 또 그런 또 예산 정책 쪽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뮤지컬 업계에서 아마 상을 줘서 더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향후 조금 더 주력하시고 싶은 지역 현안이나 의정활동 관련 부분 또 입법 활동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대로 남기로 했는데 제가 전반기 때 문체위 이제 간사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련 여러 협회 단체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우리 새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또 반영을 많이 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현실화되는데 끝까지 좀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게 이제 약속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문체에 좀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K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는 좀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또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 관광업이 굉장히 좀 와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또 재생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문화와 관련해서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복지 측면에서 좀 비수도권의 문화 수준을 좀 공평하게 항유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앞으로 제가 좀 더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셔서 지역 현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지역 현안에 계속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밤사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